반갑습니다. 9월 여론조사 대회 후 이강윤 케이스회 소장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윤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나갔죠. 내가 듣기로는 이 대통령실, 지금 청와대가 아니니까 대통령 아직 이름을 안 정했다, 뭐 안 정할 모양인가 봐 이게.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때 목표를 40%로 잡았다. 그래서 내 생각에 해외 순방 갔다 와서 40% 목표가 유효한 거 아닌가. 또다시 한번 40%에 도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죠. 어떻습니까? 그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% 초반에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물론 해외 순방은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게 그간의 패턴인데 이번에 가서 특별히 얻어오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좀 애매한 점 조금 있어요.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, 이른바 IRA법 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뒤통수를 맞았달까, 좀 홀대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. 그거를 쉽게 고치기는 미국 법 입법 체계상 거기는 시행령이란 게 없는 나라니까 그 점은 조금 그렇고. 대통령령이 있잖아요. 대통령령은 있지만 우리처럼 시행령이 각부 장관과 조례 이런 걸로는 없고요. 지금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바이든이 고칠 이유는 그닥 없어 보입니다. 한국을 봐주기 위해서. 그다음에 유엔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스피치를 할 건지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뭐 남북 문제 이런 거 있을 것이고요. 혹시는 WTO 체제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준수 이런 거를 촉구함으로써 IRL 이런 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 한민족 사람들이 이런 애경사 이런 거에 좀 너그러운 그런 게 있는지 그 점은 조금 찬성률이 높더군요. 50% 넘는 여론조사도 보고 했습니다. 참석하는 거를? 참석에 대해서 조문하는 거에 대해서 일테면 별 조사도 다 했네. 했어. 일테면 국무총리나 뭐 장관을 보낼 수 직접 가는 거예요. 있는데 이제 특별히 직접 갔다가 유엔으로 간다는 부부와 거예요. 함께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참 이런 게 있구나 싶었고 문제는 4~5%가 최저점임을 일단은 확인했잖아요. 긍정평가가. 그리고는 그거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은 한 3% 정도로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뭐 점수를 딸 만한 유효 안타를 쳤다기보다는 도어 스태핑 같은 거를 확 바꾸고 예전에 비해서 실수나 실언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감점 요인을 좀 줄였다. 그것 때문이지 유효 안타를 적시타를 쳐서 점수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와 하는 그렇게 해서 생긴 이른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드라마틱 이펙트 그런 것은 크게 없었지 않느냐. 다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. 그런데 여전히 부정평가가 60%를 넘고 있는 것은 정권 담임 세력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.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에서 보면은 이야기하는 그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층, 그리고 그 이념으로 보면 중도층, 이 사람들로 보면은 리얼미터가 13일, 16일 4일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잘했다가 34.4, 못했다가 63.2 나온 조사인데. 그 조사에서 중도에서 잘했다는 게 31.3, 잘못한 게 67.5, 자영업자에서 잘한 게 36.8, 잘못했다는 60.9 비슷하잖아요. 이게. 그래서 현재 어쨌든 요 추이로 가는 것 같아요. 가는 건데 과연 이번에 순방은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지지율이 40%를 딱 초과하려면은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돼. 그렇습니다. 뭐라도 하다못해 아까 말한 대로 유엔
연선의 WTO에 대한 걸 가지고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는 거라도 놓든지 결론은 없어도 할 말은 세게 하고 와야 한다든지. 되죠. 제가 알기로 캐나다하고 그 일본은 이미 캐나다는 미국에서 완성차 부분을 북미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캐나다는 손해가 없어요. 손해 없잖아. 그리고 일본도 자기들이 이제 그 합작사를 예. 통해서 예. 그 하는 것 때문에 일본도 거의 뭐 그러니까 전기차가 테슬라를 치고 올라간 게 우리 현대자동차인데 예. 현대자동차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. 이게 1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최고다 이렇게 코리아 넘버원 그랬고 저 정의선 한국 왔을 때 바이든이 정의 왔을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렇게 어깨도 두드려가면서 어깨 동무하듯이 다정히 가고 뭐 이랬잖아요. 당신 말이야 좋다 이래놓고서는 석 달 뒤에 딱 이래버렸다는 건데 한마디로 저는 이럴 경우에는 다소 감정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WTO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상호 호혜주의입니다. 그러면 자 미국이 IRL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 법을 근데 거의 법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. 네.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미국산 근데 자기는 그걸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중간 선거의 어떤 이 액통수로 그걸 갖고 나가는데. 그래서 조금 오르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. 네. 그리고 이건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법안입니다. 고로 우리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둘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우리도 미국산 전기 자동차, 쉐보레, 뭐 볼트, 테슬라 등등 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해왔던 국고 보조금 우리도 안 하겠다.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. 왜 못합니까? 지금 우리가 이전에 그 알다시피 그 제국주의, 예. 식민지 논쟁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국익에 따라서 서로 이 상반간에 그걸 한다. 뭐 이렇게 뭔가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이 점에 심지어 정부 관료조차도 뒤통수 맞았다. 이거 뭐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. 어찌 말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그 이 부담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고 어째저째 할 때보다도 더해.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조정 다 됐잖아요. 이게 뻥만 친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.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야당이든 관료든 여당이든 전부 다 법안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해. 그럼 어찌할 거냐 이게.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감내하고 우리는 10년 이상 지체될 거냐 이게.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지금 그냥 단순 평균을 내볼게요. 외국산 자동차에 지급된 우리 국고 보조금, 그 세금입니다. 예. 총 지급 보조액 나누기 외국산 전기차 대수 딱 나누면 667만 원입니다. 예.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테슬라는 초기에는 1,200만 원, 1,500만 원까지도 받았었어요. 그 보조금을. 고로 667만 원은 그냥 전체 총액 나누기 전체 외국 전기차 대수로 나눈 산술 평균이고 각 사에 돌아간 걸 따지면 테슬라가 가져간 건 엄청난 거고 미국산 전기차의 99%는 테슬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현대 기아차가 이런 홀대를 받으니 우리도 그럼 뒤늦게 그건 보복이 아니에요. 정당히 하는 것이지. 국익을 지키는 게 우리 외교의 윤석열 정부 외교의 모토라고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밝혔었지 않습니까? 여러 차례. 명백히 국익이 침해를 받는데 그것도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뒤통수 쳤어요.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IRA법이 준비되지 않고 있었을까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밑그림은 다 그리고 있었어요. 네. 그러면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그때도 압박성해서 삼성전자, 현대차가 막 하고 원래는 50억 불이었는데 현대차 경우는 55억 불 더 배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최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서 무게중심은 이미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초장에 어떻게든 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건 계속 갑니다.
현대 기아 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죠. 자기들도 열심히 그 문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뭐 하겠지만 이거는 일개 기업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순방의 그 성패는 바로 요 인플레이션 감축부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것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. 근데 문제는 바이든과의 회담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? 미국 가서. 한 뭐 35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 꺼내다 마는 거지 이게. 내가 전형적으로 검토해 통역 보겠어. 치면은 뭐 시간이 얼마 안 되지. 더 줄어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서 그 우직한 애국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예. 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지금 뒤통수를 맞고 타격을 준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가?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미국 안 가야 된다고 봐요.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걸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순방과 함께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으로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많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40%를 기대하는데 40%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아까 말한 20대 초반 그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뭔가 그 실타리를 풀 거다라는 예측은 거의 없더라고. 바둑으로 치면 곤마죠, 곤마. 피곤할 곤자, 곤마. 활로가 별로 안 보이고요. 그러니까. 나토 갔다 와서 그 뭐 순방 점수 별로 못 땄잖아요. 네.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그 공이 크죠. 점수 못 받은 데 대해서는. 보니까.